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박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해요.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40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사연이 있어요. 선생님, 병원 검사는 다 정상이라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플까요? 관절이 욱신거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저는 이 사연들을 받을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드려요. 혹시 만성염증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성염증은 혈액검사 수치 하나로 딱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RP 수치는 급성염증의 지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강도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학 전문가들도 만성염증은 내장지방 수치, 공복 인슐린, 중성지방, 허리둘레 같은 여러 지표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이 만성염증이 심장병, 당뇨, 암, 관절염,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 의학저널에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만성염증에는 아직 완벽한 치료약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음식과 운동, 그리고 올바른 영양제로는 확실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품이 염증을 줄여주는지,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논문과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이야기할 식품은요, 아마 이름은 아시는데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자색 당근입니다. 사실 원래 당근은 자색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주황색 당근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더 달고 부드럽게 개량된 품종이에요. 그런데 최근 안토시아닌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자색 당근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한국식품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서 자색 당근과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안토시아닌 함유 과채 소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색 당근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어요. 부산대학교 박건영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자색 당근이 일반 당근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5배 이상, 안토시아닌은 무려 30배 이상 많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이 일반 당근보다 20배, 블루베리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인데요. 사과 1개에 자색 당근 1개, 물 150ml 넣고 갈아 드세요. 사과 속 비타민C가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여주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레몬즙 한 방울 더 짜 넣으면 금상첨화예요. 아침 공복에 이 주스 한 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자색 당근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품이 있어요. 요즘 관절 건강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정말 대단한 과일인데요. 타트 체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달달한 체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훨씬 새콤하고 색도 더 진한 붉은빛을 띠는데 그 색 자체가 강력한 항염 성분의 신호예요. 오레곤 건강과학대학교 연구팀이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타트 체리가 어떤 식품보다 항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 조선일보 헬스가 소개한 연구에서는 염증성 골관절염 여성 20명에게 21일간 매일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통증이 유의하게 완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머티즘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6주 동안 매일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집단의 무릎 통증 점수가 마시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요.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도 들어있어요. 영국의 한 생명과학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체내 멜라토닌 수치가 유의하게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항염 효과랑 수면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셔야 하고 레몬즙을 살짝 짜 넣으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번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보라색 식품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루베리, 가지, 자색 양파인데요. 헬스조선이 소개한 연구에서 블루베리 분말을 매일 섭취하게 한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확장 기능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파이낸셜 뉴스가 소개한 해외 논문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건강에 관여하는 산화질소가 68.5%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인 그룹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유산균이 폴리페놀의 장내 대사를 도와주면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가지는 껍질째 드셔야 해요. 가지의 항산화 성분 나수닌이 껍질에 집중돼 있어서 껍질을 버리면 절반 이상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오일로 살짝 볶으면 더 좋고요. 자색 양파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에 살짝 절여 드시면 매운맛도 빠지고 케르세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음은 매일 마시는 음료인데 마시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항산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식품이에요. 녹차와 말차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4.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녹차 폴리페놀이 비타민 E보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다는 국내 의학 논문도 있고요. 말차는 찻잎을 통째로 갈아먹는 방식이라 카테킨 함량이 일반 녹차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어요. 우유예요. 헬스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C와 카테킨이 결합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를 넣으면 카테킨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 온도는 60에서 70도로 살짝 식힌 물을 쓰시고 식후 30분에 드시면 가장 좋아요. 우리 전통 식재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쑥인데요. 한국식물생명과학회지에 게재된 황해쑥 연구에 따르면 쑥잎에서 분리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KCI 등재 논문에서도 쑥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쑥은 살짝만 데치세요.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해요. 완전히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참기름과 된장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 흡수율도 높아지고 된장 속 유익균이 플라보노이드 대사를 도와줘요. 쑥 된장국 한 그릇, 이게 그냥 전통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항염 조합이에요. 마지막 식품은 가장 반가운 이름이에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단, 카카오 함량 70% 이상 제품이어야 해요. 주간조선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약 45g의 다크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11%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코메디닷컴이 소개한 연구에서는 다크 초콜릿에 블루베리보다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에서는 카카오 플라바놀이 혈관 확장 효과를 통해 혈전 예방과 기억력 감퇴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드실 때 우유는 피하세요. 카카오 폴리페놀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이중 항산화 시너지가 생겨요. 하루 10에서 20g,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식품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식품만으로 충분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매끼 완벽한 항염 식단을 챙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1순위이긴 하지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단, 저는 영양제에 대해 딱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으로 먼저,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거예요. 음식에는 단일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영양제는 그 복합적인 효과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는 분명히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채워주는데 영양제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메가3예요. 하이닥이 소개한 전문 약사의 인터뷰를 보면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오메가3를 가장 많이 권장한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 농무부 연구진이 DHA를 하루 3g씩 3개월간 투여한 무작위 임상 연구에서 혈액 중 각종 염증 지표들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코메디닷컴이 보도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5년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 면역 질환 발생이 25에서 30%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만성염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햇빛 노출이 줄어 결핍되기 쉽거든요. 아주대학교 건강자료에서도 오메가3와 함께 비타민 D를 염증을 자연적으로 줄이는 핵심 보충제로 꼽고 있습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셔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에요. 아주대학교 건강자료에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항염 보충제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현대인들이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마그네슘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더 중요한 영양소예요.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설탕과 가공식품으로 망가진 장 환경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헬스조선이 소개한 연구에서 콩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만성염증과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은 원리예요.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무수증후군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전신염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단 이 모든 영양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나 인 함량에 주의가 필요하고 혈압약이나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복용 전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운동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거둬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근육에서만 만들어지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거든요. 바로 마이오카인이에요. KCI 등재 논문인 근감소 및 염증 예방을 위한 운동과 인터루킨의 역할 연구에서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축하는 근육으로부터 분비되는 항염증 마이오카인의 생성이 건강 증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을 쓸수록 몸속에 천연 항염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건 염증을 촉진하는 반대 역할을 해요. 즉,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항염 치료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사이언스 타임즈가 보도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홍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항염증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 강도가 강할 필요는 없고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등도의 운동을 20에서 30분만 해도 충분한 항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KCI에 등재된 걷기 운동과 달리기 운동이 염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도 12주간의 걷기 운동이 염증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운동의 항염증 효과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빠르게 걷기 30분, 달리기 20분 등 유산소 운동과 근육 저항 운동을
3개월간 매일 시행한 결과 내장지방 염증 활성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3개월 만에 절반이에요. 제가 권장하는 운동법은 아주 간단해요. 1분 걷기와 1분 근력 운동을 교차하는 인터벌 방식이에요. 걷기는 그냥 종종 걸음이 아니라 골반을 앞뒤로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보폭을 반뼘 정도 넓혀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뿐만 아니라 척추와 고관절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전신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스쿼트나 제자리 달리기, 팔 들어올리기처럼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동작으로 1분씩 하면 돼요. 이렇게 2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너무 강한 운동은 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내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운동도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부 정리해 볼게요. 자색 당근은 사과와 함께 아침 주스로, 타트 체리는 무가당으로 취침 전에,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가지는 껍질째 기름에, 자색 양파는 식초에 절여서, 녹차와 말차는 레몬즙 넣고, 우유는 절대 금지. 쑥은 살짝 데쳐 참기름과 된장으로.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70% 이상 베리류와 함께. 영양제는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를 식사 후에. 운동은 빠른 걷기와 근력 운동, 인터벌로 하루 20분. 어렵지 않죠? 특별한 걸 살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먹는 것들을 어떻게 먹느냐, 뭐랑 함께 먹느냐, 그리고 하루 20분 몸을 움직이느냐. 이 차이 하나가 여러분 몸속 염증을 확실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가장 좋은 의사는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냉장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의사는 내 운동화 안에 있고요. 오늘 저녁 냉장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일 아침 운동화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서 건강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40년간 쌓아온 건강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나눠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자색 당근 사과 주스든 취침 전 타트 체리 한 잔이든 레몬 녹차 한 잔이든 아니면 오늘 저녁 20분 골반 걷기든 댓글에 여러분이 선택한 항염 루틴 하나 적어주세요. 자색 당근 주스 내일 아침 도전, 타트 체리 오늘 밤부터 20분 골반 걷기 시작. 뭐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께 제가 직접 응원,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제가 옆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